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최대의 현안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까지 종합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공감, 오늘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과 오늘 황성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이제 꺾인 것인가, 추가 랠리가 가능할까 이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난주에 SM의 부진한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기관들의 또 투매가 나오면서 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주 랠리에 대해서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형주 랠리가 한풀 꺾인 거는 당연한 그 상황입니다. 네. 당초에 이 코스닥의 장기 박스권이 450에서 550 그 사이 수준에서 이제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540포인트 구간까지 갔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500포인트에서 강하게 좀 이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후반에 만약에 이제 연출이 됐다라면은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구간이 너무나도 쉽게 붕괴가 돼버렸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급상에서 상당히 좀 이 단절돼 버린 그런 양상이 연출이 됐고요. 오히려 이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속출되고 있는 그 상황으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중소형주 시세가 끝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소형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이제 실적 호전 분위기는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의 어떤 이제 급락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연출된 데 따른 일종의 좀 부작용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의 어떤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어떤 투매가 이제 전개된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소형주들의 어떤 이제 시장 자체가 다소 좀 재편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기존에는 엔터라든지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IT주라든지 이러한 특정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한 그 흐름이 전개가 됐다라면은 이후에는 다른 쪽 영역으로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는 그 상황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 이제 급락 이후에 다시 또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은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중소형주들의 시세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다시 좀 시장이 재편화 될 때까지 차분하게 우리가 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강한 상승 탄력은 크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또 부각될 만한 중소형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래도 평가를 해주셨고요.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계속해서 중소형주 유망하다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번에 좀 투자 의견이 바뀌셨나요? 아니면 중소형주 계속 유망하다고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좀 SM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은 사족을 다지자면은 영업이익 60억이 덜 나왔다고 해서 시가총액 6천억을 날려버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또 SM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 유효하다고 또 각종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좀 기관들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지금 중소형주라는 어떤 시가총액에 따른 구분 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군들이 일단 코스닥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익이 좀 안 나오고 있다가 턴어라운드로 가는 그런 낙폭 과대 종목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서 계속 매매를 해 나갈 것인지 살펴본다면, 지금 어떤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된 가운데서 어떤 일부 종목들은 고점에서 매도 물량도 쏟아지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계속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매수 리포트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시각에는 별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SM에 예를 든다면은 약간 좀 주가가 고평가된 측면, 7만 원대가 주가 수익 PER이 35배가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3분기 실적을 보면은 다른 여타 거래 종목이라든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업종군들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향후의 장세에서 어떤 종목으로 매매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역시 중소형주가
좀 그나마 좀 탄력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시장이 재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조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실적 개선되고 있는 중소형주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토론 주제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김효진 캐스터가 자세한 내용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켓 공감 김효진입니다. 최근 약세장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시청자와 함께 고민해보는 11월 19일 마켓 공감 주제는 반등 시 주도주는 IT인가 혹은 낙폭 과대주인가입니다. 그럼 두 전문가 의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종빈 SK 프렌즈클럽 센터장 의견입니다. 지지선은 1850포인트 제시했고요. 낙폭 과대주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와우넷 황성호 전문가 의견입니다. 지지선은 1860포인트 제시했고요. IT 관련주 제시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도 반등 시 어떤 주도주가 주목받을 것인지 다양한 시각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와우넷 메신저 접속하셔서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투표 부탁드립니다. 와우넷 메신저 설문조사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와우넷 입력하신 후 클릭하면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접속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신 후 상단 메뉴에 메신저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클릭 후 잠시만 기다리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감하는 전문가에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주도주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인가? IT 대 낙폭 과대주였는데요. 각각의 의견 먼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지지선은 1850 그리고 반등 시 주도주는 낙폭 과대주 꼽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시장이 지난주까지의 그 전개되는 그 양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업종별로 번갈아 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 폭탄을 맞았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그 버팀목 구실을 IT 진영이 탄탄하게 해줬었던 것이 사실이었었고, 실제 시장 현재 시장 구도상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거의 유일한 그런 업종군이 IT 대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쪽 진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장을 끌고 올라갈 때에도 IT 대형주가 끌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좀 맞을 수가 있는 그 측면이기는 한데요. 네. 다만 전체적인 어떤 수급 구도상에서 놓고 볼 때 이게 시장의 급락세 이후에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추이라면은 IT 대형주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일종의 기술적 반등 수준 정도의 그런 흐름이라면은 이들 IT 대형주가 견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빠졌었던 낙폭 과대주들 쪽에 대한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반등 양상이 단기간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주를 꼽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추세 상승이냐 혹은 기술적인 반등이냐에 주셨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가 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이와는 반대예요. IT주가 주도할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정리를 네.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본질 자체는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느냐 안 나고 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턴어라운드를 하려면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심리적인 저항선 100달러를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전통적인 업종들이 움직이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장이 이렇게 돌아서는 움직임은 모멘텀은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일단은 그 IT 종목 쪽에서는 계속 흑자가 시현되고 있거나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런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즉 4분기 실적이 어떻게 좀 그 시장의 모멘텀을 작용하기 전까지는 이 IT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반등 시 주도주 IT가 될 것이냐, 낙폭 과대주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고요. 보다 자세한 토론은 뉴스 이후에 이어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이 세계 차업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자동차 부분 영업이익률은 10.91%로 업계 수익성 1위로 꼽히는 BMW의 10.94%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계 시장 통합 점유율은 8.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건전성이 위험 단계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는 상반기 가계 신용 건전성 동행 지수가 99.73으로 적정 수준인 100 아래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 빚을 연체한 대출자 비율은 2.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등 불량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등 국내 수출 주력 업종은 환율 변동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요인을 각 업종에 적용한 결과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은 환율 변동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과 가전, 기계류, 화공품, 경공업 등 수익성이 낮고 기업 규모가 영세한 업종은 환율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해외 유학생 수가 7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계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1일 현재 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 공부 중인 유학생은 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 줄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 불황에 학비 부담이 커진 데다 외국 학위의 인플레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자파 장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이끌어갑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무선장애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H분과 기술위원회 국제 간 사국을 수임했다고 밝혔습니다. H분과 기술위원회는 IT기기와 가전제품 등의 전자파 허용 기준치를 결정하는 위원회고 여기에서 결정되는 전자파 허용 한계값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3년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건설협회는 지난 18일 현재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516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500억 달러를 첫 돌파한 이후 3년 연속으로 해외 수주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 다만 올해 정부의 700억 달러 목표는 2달이 채 남지 않아 사실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마켓 공감 오늘 이 시간 반등의 주도주 IT대 낙폭 과대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고요. 두 분의 의견 이어서 알아봅니다. 먼저 지지선에 대해서 저희가 두 분께 여쭤봤는데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850 그리고 1860으로 나왔는데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시장의 불확실성 어느 정도 주가에는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모두까지는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수준, 이제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이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미국 증시에서의 급락세가 워낙 강하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게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감 때문이었다라는 것 측면인데 결국에는 재정 절벽이라는 부분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일찌감치 너무 강하게 이러한 일종의 좀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시켜 놓았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례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장 간의 그런 어떤 이제 이 만남 속에서 네. 상당히 좀 진척 있는 그런 내용이 오갔다라는 그러한 얘기 하나 가지고 다우지수를 장중에 10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미국의 정치인들 간의 어떤 이제 발언 내용 하나하나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관련된 불안감 요인은 충분히 반영을 시켜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좀 이 잔여 파동상으로 수준으로 그렇게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판단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증시상에서는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월요일, 화요일 양일 동안에 많이 좀 발표가 몰려 있는데 그 수치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미국 이제 샌디 그 태풍 영향일 수
수는 있겠으되 이와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또 한번 좀 밀어붙이고자 맘만 먹는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또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수 기준으로 해서 1850선은 좀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대략적으로 1900까지는 충분히 뭐 주중에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께서도 비슷하게 1860을 지지선으로 삼아주셨는데요. 반등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로 삼고 계세요? 반등의 목표치는 한 1920선까지는 바라보는데요. 예. 지금 그 1860선에서 이제 지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원고를 넘겨드렸으니까 저번 주 말씀드린 건데 그 지수 때 이제 오면은 뭔가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자꾸 되돌리려는 그런 그 정치적인 움직임이나 예, 저가 매수도 그렇죠. 그런 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재정절벽 위기가 이제 한풀 꺾이게 된다면은 달러화 약세에 의한 기저효과는 4분기 실적부터는 상당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급격한 V자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심 어떤 악재의 좀 타결로 인한 소멸로 인한 급격한 V자 반등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버냉키가 이제 그 QE3에 이은 네 번째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기 네.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유동성 기저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의 속도에 따라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IT와 그리고 각각 낙폭 과대주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1900선까지는 이번 주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낙폭 과대주를 유망 종목군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낙폭 과대주의 매수와 매도 시점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그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예. 다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조는 여전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이제 이 총탄 자체가 연기금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그런 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흐름이 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시장에서의 종목별 급락 구간이 연출이 된 그 상황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급락이 연출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급락장 이후에는 첫 번째로 뭐 이제 실적이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와 거의 뭐 이제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싸다는 부분, 이 싸다는 게 또 하나의 커다란 좀 호재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는데 뭐 다 싸다고 이렇게 평가드릴 수는 없겠죠. 실적의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어야만 된다라는 그 측면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3분기 뭐 이제 낙폭 과대주들은 업황 분위기가 다 좋지를 못합니다. 예. 특히 뭐 이제 자본재 영역 쪽이 되겠죠. 그런데 3분기가 최악이냐 아니면 4분기가 최악이냐 그거는 각 업종마다 그리고 각각의 종목마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3분기 최악의 구간을 지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분명히 좀 저가 매수세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뭐 이제 종목들 쪽에 실제 지난 금요일서부터 기관의 그 매수 흐름이 좀 강도 있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뭐 기아차라든지 뭐 금호석유라든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들의 반등 흐름이 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이어서 황성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IT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192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IT 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여러 가지 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반도체보다는 그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보급률이 52% 정도인데 향후 그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거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고가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턴 어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는 종목으로서 지금 LG전자가 넥서스 4 때문에 잠깐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그 고가폰이 오티머스 G의 시장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그 매출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관련 부품주 종목 중에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는 아바텍 정도를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LG전자와 아바텍 말씀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반등 시 주도주는 IT대 낙폭 과대주로 저희가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낙폭 과대주가 좀 더 갈 것이다라는 데에 의견을 많이 하셨네요. 54%가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역시 믿을 만한 건 IT뿐이다라는 데에 46%가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들 들어보겠습니다.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LG전자, 아바텍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조금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다가오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밀어내기 매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휴대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성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고가권에서 매물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전자업종 중에서는 시가총액 큰 종목치고 LG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 주가 탄력이 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요. 아바텍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납품업체인데 상당히 최근에 주가 하락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낙폭 과대주 가운데 유망한 종목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중반경에서부터는 낙폭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낙폭이 연출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일단은 최근 한 달 동안의 거래 속에서 바닥권을 충분히 좀 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는 그 위치가 네. 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종의 업황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중공업은 올 한 해 목표로 잡았었던 수주량을 목표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지 드릴십이라든지 그런 고부가가치의 선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까지 같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이런 어떤 안정적인 수주라든지 아니면 실적을 겸비한 이러한 종목들 쪽에는 매수 흐름이 계속 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오늘도 이제 3% 넘는 그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수 1900까지 반등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할 때 추가적으로 좀 탄력 있는 흐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우넷의 황성호 전문가 그리고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